안녕하세요, 식핑입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추석을 맞아요. 아주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인터뷰쇼인데요. 아주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해서 특별히 이렇게 바베큐와 함께하는 인터뷰쇼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인터뷰쇼를 빛내줄 특별한 게스트 이 자리에 모셔왔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온 마리아를 이 자리에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체르노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체르노빌이 이슈가 되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체르노빌에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맞아요.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전화 받아서 그 뉴스 들었어요.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체르노빌을 상품화하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보거나 아니면 체르노빌 드라마 투어를 $80에서 $200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중 체르노빌 반사는 수지를 직접 해보는 것도 투어의 일부분이에요. 오, 쉣. 네, 이거는 잘못하면 굉장히 약간 위험할 수 있잖아요. 약간 저는 우크라이나 사람이라서 좀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우크라이나 나라가 아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이지만 체르노빌에서 아직 안전하지 않다면 이런 행동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사람들에게 그 반사하는 수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현재 이번 대통령이 바뀌면서 우크라이나 경제 선전을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발전하고 싶을 거예요. 말씀 중에 위험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아, 맛있게. 그래서 드세요. 네네 먹어볼게요. 배고파. 두 번째로 제가 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체르노빌에서 보드카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짜란! 네, 이 체르노빌 보드카 이름이 아토믹 보드카인데 야, 이름도 어떻게 아토믹으로 지었을까?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그죠? 네. 사실 이거는 체르노빌에서 판매가 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 보드카를 가지고 왔는데 진짜 보드카는 여기 자료 화면에 나갈 거고요. 그 말씀 중에 미안한데 접시 좀 줍시다. 네. 아, 나도 배가 고파. 말씀드리기 아이고, 많이 미안하면 드세요. 껴들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 미안합니다. 체르노빌에서 만든 보드카 굉장히 위험하게 들리는데 원래는 체르노빌에서 아무것도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영국과 함께 연구를 했어요. 3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이제 보드카 만들었어요. 그래서 체르노빌의 쌀과 물을 이용해서 보드카를 만들고 났는데 재밌는 거 거기 반사능이 안 나와요. 이용하는 재료에서 반사능이 나와요. 보드카 만들 때 재료에서는 방사능이 나오지만 이제 보드카에서는 안 나온다고? 그렇죠. 이거 재밌죠. 이거는 만든 프로세스에서 이제 반사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걸러지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보드카 한 편만 만들었는데 이제 영국으로 보냈어요. 이제 올해 500개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판매하려고 해요. 그리고 벌었던 돈을 이제 체르노빌 발전하기 위하여 이게 쓰려고 해요. 네. 굉장히 좋은 취지의 네. 보드카군요. 네. 얼마 전에 돔이 완성이 됐어요. 실제로 그 돔이 완공된 다음에 방사능 수치가 3배 정도 줄었다고 해요. 아 진짜요? 방사능이 거기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어디서? 거기서 이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돔을 만든 건데 그 돔이 100년 지속될 수 있는 돔으로 설계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방사능이 오래 간다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돔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서 금액 충당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다 못해서 서방 세계의 도움을 받은 것. 신기하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또 후쿠시마랑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후쿠시마는 오염된 토양을 비닐봉지로 네. 싸서 쌓아놓고 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방사능이 오염된 오염수를 굉장히 많은 오염수를 바다에 와 그런 거 몰랐어요. 그 바다로 그럼 생선이나 이런 그쵸. 거기 살고 있는 물고기들. 그러니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후쿠시마산을 피하는데 그죠. 지금 아베 총리가 계속 후쿠시마산은 안전하다고 하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죠. 福島の桃は太陽いっぱい浴びるから甘い美味しい食に福島の魅力 관심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미디어에도 그렇게 끝까지 이것을 뭐 계속 보도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아름다운 재건 과정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더 오픈 공개하고 전 인류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이들은 아베 정권은 안 그렇다는 거죠. 숨겨놓고 쉬쉬하고 그냥 여기서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막 귀양 정책을 펼치는 거고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어서 응원하자 이런 메시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어떻게 안전해요? 올림픽도 후쿠시마에서 열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맞아요. 이제 후쿠시마를 살리기 위해서 묵인하고 속이고 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들이 통용이 되고 모든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림픽 이후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대책은 있는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지금 일본 사회 안에서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정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뭐예요? 스모키 스모키 포크벨리 삼겹살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왜 깻잎을 안 드시나? 먹고 있습니다. 그죠? 예. 강요하지 마세요. 저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강요를 하게 됩니다. 아, 요리하시는 분이에요? 예, 요리합니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근데 이게 다 탔어요? 이게 지금 이해를 썼네. 이게 지금 그건 무슨 셰프가 이래? 그거 참 깐깐하시네. 완벽해요, 완벽해요. 옥수수 지금 드시러 오셨나? 고기를 드셔야지. 저는 신빙성은 안 가지만 어쨌든 셰프라고 합니다. 어쨌든 예. 플루토늄의 반감기가 24,300년이라고 합니다. 대박인데? 몰랐어요. 그리고 인체에서는 200년. 200년? 먹고 배출하고 하면서 좀 줄긴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인간의 수명보다는 훨씬 길다고 해요. 그쵸. 내부 피폭이 무서운 이유가 이 안에서 인체에 계속 해를 끼치는 거죠. 일반적으로 유럽 여행을 한번 다녀오면 지금 마리아처럼 집에 비행기 타고 다 다녀오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성층권을 지나서 이렇게 한번 유럽 여행을 갔다 오시면 0.07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의 피폭량을 보인다고 합니다. 지구를 둘러싼 방사능이 피폭이 되는구나. 그렇죠. 아, 오존층의 보호를 넘어서요. 비행기는 대기층에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성층권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오존층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방사능에 피폭됩니다. 몰랐죠? 몰랐어요. 그래서 고향에 한번 다녀오면 우리 마리아 같은 경우는 한번 왕복 한번 갔다 오면 0.07 밀리시버트의 피폭이 됩니다. 진짜요? 네네네. 주변 갈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죠? 엑스레이 한번 촬영하시면 얼마일 것 같아요? 엑스레이 한번 촬영하시면 유럽 한번 갔다 오는 것보다 더 커요. 0.1에서 0.3 밀리시버트. 그래서 우리가 생활 방사선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자연 상태에도 지금 측정을 하면 기본적인 방사선 양이 도출됩니다. 그 자연 방사선 양이 국제 기준은 연간 1 밀리시버트 이하를 권고해요. 요즘 나오는 제염 근로자들의 폭로에도 나오지만 하루 쬐이는 방사선 양을 다 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마리아한테 좀 퀴즈를 드리면 그때 당시에 피폭을 당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발전소에 피폭당한 노동자들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잘 감이 안 오시죠? 네. 인간은 50W 정도의 피폭량을 입게 되면 그냥 죽습니다. 사망 선고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10W니까 그 영화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피부가 녹아내리고 머리가 다 빠지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 체르노빌 사고 당시에는 5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성 물질을 내뿜고 있는 흑연 돌덩이들을 그냥 그 원자로로 내던지는 작업 현장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인력의 힘으로 재앙을 막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공산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은 추가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누구세요? 저요. 그런 누구인가 갑자기 등장한 수수께끼 예사롭지 않은 카운을 자신 요리사라고 주장하는 그는 과연 정말 셰프일까? 무슨 셰프가 이래? 그렇다면 교수?
아 그분이요 자기가 셰프라나 뭐라나 고기 굽는데 셰프가 어딨냐고 세상에 그랬더니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Well, he insists on being a chef, but I don't think so. I mean, come on, look at him while he's cooking the meat. I think he's just making it up, trying to cover something. 뭐 이리저리 뭐 아는 척도 많이 하고 세상에 불만도 좀 있으신 분 같고 생긴 거 보세요. 억울하게 생겨가지고 세상 억울하게 생겼어. 별로야 별로. 사람 별로야 별로.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셰프는 맞는 것 같긴 해요. 예. 뭐 실력이 있는지는 잘 그분은 참 훌륭한 셰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훌륭한 셰프는 본 적이 없고요. 최고의 셰프가 아닌가 싶네요. 셰프 인중 그는 정말 셰프. 후쿠시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최근에 국내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올림픽 들었어요. 올림픽 농수산물 수입 문제. 네.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방사능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 일본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농수산물 외에도 수입품 중에서 방사능이 측정되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진짜. 그래서 네. 지금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실제로 일본에서 수입해온 자재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신기하다. 자, 이게 방사능 측정기입니다. 와, 예, 실제로 처음 봐요. 방사능 모양이죠? 네. 네, 방사능 측정기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저분이 진짜 정체모를 셰프분이 작동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실제로 방사능이 피폭된 이 원자재가 지금 여기 옆에 있어요. 진짜요? 이걸 지금 잡으면은 방사능이 피폭이 되기 때문에 이 장갑을 우와. 끼고 혹시 모르니까 우리 많이 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약간 게임 같아요. 해지메 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방사능 체크를 한다고 하니까 흔쾌히 저희에게 방사능 측정기를 대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자연 상태에서 방사능이 감지되는 그 정도가 0.25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 근데 생각보다 높게 나오네요. 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화강암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불응성 산지입니다. 그런데 이 화강암 속에는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동위 원소들이 미량이나마 조금씩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나타내는 방사능 수치는 0.1에서 0.2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지역마다의 편차와 차이는 있으나 자연 상태에서는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오염된 식초고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1.1, 오 마이 갓.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방사능에 많은 노출이 되고 있다. 원자재들이 일본산이 섞이면서 알게 모르게 피폭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렇죠. 1.2까지 올라갔는데 네. 굉장히 높은 수치죠. 단시간 내에는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의 피폭량은 안 되지만 365일 저런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면 누적되는 피폭량이 높아지고 세슘은 인체에 흡수되면 바륨 137이라는 물질로 바뀌고요. 근육에 축적되고 근육에 축적된 그 방사성 물질은 갑상선암, 전립선암 등 생식기관에 변형을 가져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방금 전 시료가 일본에서 건너온 재료들이 섞인 모처에서 나온 벽지라고 합니다. 이사를 갔어. 거기서 방사능이 막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사는 그 공간이 방사능에 노출이 되는 거야.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엄청 무서워요. 네. 더 무서운 일은 뭔지 아세요, 말이야? 아니요, 알려주세요. 아직 대한민국에는 법적으로 방사능 물질에 대한 어떤 원재료, 벽지든 건축자재든 그 물질을 뽑고 있는 물질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규정이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좀 더 좀 명확하게 보안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저런 물질들이 해외에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도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난 요리사인데. 요리사인데 이번에 올림픽 그래서 엄청 다양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 밥 먹고 근데 이제 후쿠시마 산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엄청나게 심각한 이거 문제고. 심각해. 거기다가 후쿠시마를 살리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올림픽을 진행을 하는데
덮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사람들한테 위험성을 알려야 되는데 오히려 맞아요. 그걸 은폐하고 있으니까 그게 솔직히 거기서 안전하면 괜찮은데 근데 위험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는 후쿠시마를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면은 원전을 떼어놓고 생각하더라도 그 진짜 재난 재해를 당했고 마음적으로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주 전반적인 그 사람들의 심정인 거고, 원자력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한 느낌?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관심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도쿄로도 사실은 그 폐기물들이 운반되고 그러거든요. 도쿄에도 버리고 그러는데 이게 작게는 이슈화가 되는데 진짜 크게 그렇게 이슈화가 안 돼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이 성공한 거네요. 그렇죠. 예. 무감각해지게 만든 예, 예, 큰 문제를. 예. 어쨌든 오늘 체르노빌 얘기 잘 들었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앞으로는 이런 비극이 또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네, 저도요. 바람입니다. 어쨌든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우크라이나 사람이라서 다들 미인 나라라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또 뭐 미인보다 더 재밌는 거 많고 다른 거에 대해 관심이 얻으면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이번 에피소드에서 그 체르노빌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저도 너무 기뻐요. 왜냐면 사실 저도 많이 몰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그런 정보 알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도 많이 알려주시면 저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그런 거. 찍으시는 중인가요? 참 이렇게 눈치가 없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목이 많이 와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자리에 모실 수 있었으면 좋아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안녕.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정말 특별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시쿤이었고요. 여기는 마리아입니다. 감사합니다.